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4일 일요일경마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구경주에서는 이세마 최강자를 가리는 브리더스컵 대선 경주가 있습니다. 정말 혼전이죠. 충마가 없는 레이스고 그 경주도 역시 승부 경주로 가져갈 테고요. 오늘의 승부 경주는 3경주, 6경주, 9경주, 3, 6, 9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 당부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는 11마 우리의 행복, 또 9번마 두루가, 두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10번마 라운 카트로, 2번마 평천 라이언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11번마 우리의 행복은 인정하고 합니다. 우리 행복 같은 경우는 7주 만에 나왔어요. 골마겸 때문에. 그렇지만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 특히 우리 행복 같은 경우는 안쪽보다는 외곽이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안쪽에 갇히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안쪽보다는 역시 외곽이 난데, 이번 경주는 최외곽 게이트, 정말 좋죠. 편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두루가는 못 믿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0월 15일 날 3차까지 갖다 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기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편세에 약해서 팔립니다만 못 믿는 마필이고, 라운 카트로라는 마필도 지난번 데뷔전 때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좀 더 적응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번 평춘 라이온도 지난번 이제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똥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데뷔전 때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안 돼서 사실 신경 안 썼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느닷없이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우연은 아니에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 여력은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믿음도는 조금 떨어지죠. 따라서 보병이 있습니다. 그 보병은 바로 5번 더블 A가 되겠습니다. 이 더블 A라는 마필도 지금 7주 만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더블 A도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초반에 너무 또 무리한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한만씩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고, 이제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5번 더블 A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골드 장군 중심으로 배드판에 돌아갑니다. 3번마 위너블랙, 1번마 청천에, 4번마 푸른 세대, 정말 기복만 레이스죠. 상대적으로 위너블랙과 골드 장군이 대기를 팔릴 텐데, 두 마필은 한 번씩 이기고 지고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골드 장군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골드 장군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다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인데, 이게 의외로 또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저는 5번 니레바다, 이 8번 골드 장군과 함께 20조에서 같이 나온 그런 마필인데, 니레바다가 어찌됐든 간에 단독 선행입니다. 그만큼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힘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지금 14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을 못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단독 선행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위너블랙이나 골드 장군이 추임 마필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는 니레바다가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고, 레이스가 워낙 느리게 전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니레바다의 단독 선행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무리한 인기마에 대한 집중적인 배팅보다는 니레바다를 배팅에 축으로 해서 짭짤한 배당, 고배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경주 국산마 5군 참여탈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배당판이야 1번마 주링 허우를 중심으로 해서 5번마 전입 가속, 6번마 컬러드 트러블, 7번마 델타 K 요 세 마필이 좀 더 근소하게나마 많이 팔려나가고 2번마 스마트 파크 또 외곽에 10번마 서울킹까지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충마가 없습니다. 1번마 주링허우가 지난번에 이제 오머신 낙선을 거뒀어요. 선행을 가서. 그리고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또다시 선행은 주링하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빠릅니다. 뭐 전입 가속도 그렇고 가속 돌풍도 그렇고 나름대로 팔려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앞선에 갖다 대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앞선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부질이 취임하기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또 선행마 중에서 선행을 안 가고 처음부터 힘합배를 하면서 선위권에 움직이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링하고도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이스가 빠르다는 점에서 또 지난번 편성도 강하지는 않았던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단순한 스피드만 가지고 이번 경주를 입상을 해내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따라서 힘까지 동반이 된 마필 컨디션의 변화가 온 마필 거기에 또 아주 큰 배당 엄청난 어부지리까지 노릴 수 있는 보편까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소신껏 보병 위주로 해서 짭짤한 배당 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마 강대강, 2번마 샤르니 윈, 요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이제 1번 하이어 드림, 뭐 3번마 대장금, 4번마 가천 언더, 6번마 강남굴 이런 마필도 팔리는데 인기 마필 중에서는 뭐 11번마 강대강이 좀 돋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인데 지난번에 너무 초반에 무리한 레이스를 운영했습니다. 조동건 기수가 선행에 대해서 올인하는 그런 승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 보면 뭐 추입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초반에 너무 무리한 운영으로 거의 자멸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오늘 외곽 게이트인데 뭐 페르비치 기수가 희생했기 때문에 마필의 각들답게 지난번에 앞선에 한번 갖다 붙여놨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외곽입니다만 뭐 스타트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따라서 뭐 스무스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대강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반면에 2번마 샤르니 위는 거품기가 많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오마신 낙선을 거두지만 편성이 너무 약했던 그런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뭐 승부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2번마 샤르니 위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한마필로는 저는 4번마 과천 언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죠. 뭐 이번 경주 4번 게이트에서 뭐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4번 뭐 가천 원더에게도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11번 강대강과 4번마 가천 원더 11번 4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가 역시 없는 레이스죠. 뭐 배당판이야 7번 초원 볼트, 또 8번마 바운딩 파크, 뭐 9번마 콜드스타, 10번마 마리, 10번마 듀얼 폼폼까지 여러 마리가 팔려나가는 그런 조건인데 보라전도 좀 팔릴 텐데요. 이 초원 볼트가 액면은 가장 나아요. 그렇지만 역시 부담 중량이 57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뭐 전개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고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3차기 한계를 노출했던 그런 마필인데 57의 부담 중량이라면 뭐 초원 볼트도 믿지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 선행이야 뭐 바운딩 파크나 마리가 가겠습니다만 역시 13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믿음도는 좀 떨어져요. 바운딩 파크도 지난 10월 달에 정말 약한 편성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10일 마친 낙선을 거뒀습니다만 뭐 지난번 승문전에서 역시 비참하게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보병이 있는 레이스예요. 저는 이 3번마 다랑아리가 오늘 박현우 교수가 예상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랑아리는 뭐 추입이 되는 마필이고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다랑아리가 그 최근에 컨디션이 좀 많이 나빴던 마필인데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에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 다랑아리의 추입력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액면은 뭐 다랑아리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는데 편성이나 레이스 흐름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다랑아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마에 무리한 배팅보다는 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레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3번마 다랑아리가 그 대안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다랑아리에 관심을 가지고 고배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뭐 2번마 비욘드 리미트가 인기 1위를 기록하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에 1번 용총, 3번마 파인투데이, 4번마 포다로고스, 뭐 5번 미래번쩍, 샛별이, 골드모닝, 와 정말 여러 마리가 팔려나가는데 충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저는 2번마 비욘드 리미트 세게 절대 안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욘드 리미트 같은 경우는 뭐 뚝심을 바탕으로 해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정말 오브지디 아니면 쉽지 않은 마필이에요. 항상 뭐 영혼은 남기죠. 착수권에는 바닥에 있다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건 있습니다만 정말 근성도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비욘드 리미트 인기 1위 마필로서의 가치는 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선행마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용청, 파인투데이, 포다로고스, 골드모닝, 미수제. 따라서 이번 경주는 뚝심 있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비욘드 리미트가 1인데, 인기 1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욘드 리미트도 불안 요소가 많은 마필이죠. 따라서 일단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마필이 한도 있어요. 뭐 그 마필을 추구로 갈 텐데, 그리고 또 후차권에서도 이 엄청난 어부지리 추입까지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두 마필이 엮어서 들어온다면 이거 뭐 경주는 또 9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눈에 보이는 보병마들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을 역시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칠경주 혼합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1700이라는 경주자리가 또 변수로 좀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죠. 안쪽에 1번 스페셜 로드힐, 또 7번마 국제명품, 5번마 히포크레네, 10번마 천리, 3번마 써니스트, 이런 마필이 팔려나가는데 이 스페셜 로드힐이라는 마필은 1700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저는 뭐 스페셜 로드힐이 인기 1위라면 요거는 빼고도 갈 수도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착순권이긴 합니다만 뭐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고,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덥석 물면 안 됩니다.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스페셜 로드힐이 추입이 더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뭐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스페셜 로드힐 1700은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5번 히포크레네가 재밌죠. 기본적으로 히포크레네는 장거리 혈통이에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아직까지 뭐 힘이 제대로 찬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 8월 달에 입상을 지켜내긴 했지만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힘이 좀 못 미쳤던 그런 모습인데, 뭐 지난번 3차에 올라오면서 힘이 붙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1700이라면 뭐 히포크레네가 제가 볼 때 우승 1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7번 국제명품도 늘어난 경주거리 1700 나쁘지 않습니다. 뭐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고, 역시 뭐 1번마 스페셜 로드힐과 마찬가지로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국제명품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좀 되는 마필이에요.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700이라면 이번 경주 역시 뭐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그런 조건이고, 힘이 좋은 조건 마필이기 때문에 국제명품도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뭐 인기 1위는 스페셜 로드 힐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번 경기 기본 막고는 5번마 히포크레네와 7번마 국제명품 인기 2, 3위 마필 요거 한 방도 상당히 매력적인 경기로 보여져요. 따라서 어쨌든 간에 기본 막고는 5번마 히포크레네와 7번마 국제명품 5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경주 2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2번마 신조대엽 중심으로 배담해 돌아가는데요. 신조대엽은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경주는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바로 우승을 거머쥐었던 그런 마필이고 다만 이제 부담 용량이 3.5kg 많이 늘어난 것은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 1700이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전형적으로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뭐 신조대엽의 능력 발휘를 해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번마 신조대엽 충마로 인정하고 가고요. 후자권에서는 뭐 11번마 가이아 썬더, 8번마 더블럭키, 7번마 라이언스타, 안쪽에 1번마 위너스 글로리. 위너스 글로리가 되기로 팔리겠죠. 자, 문제는 이제 위너스 글로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는 뭐 인정을 하고 왔어요. 편성이 워낙 약해서. 그렇지만 지난 7월 달에 1800에 나와서 인기 1위를 기록할 때 제가 대상 경주에서 1800 위너스 글로리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표입니다. 지난번에는 뭐 편성이 워낙 약했고 안쪽 게이트에서 뭐 최대 경기까지 담보가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갔는데 이게 지금 승문자리라는 점에서는 위너스 글로리도 장담을 못해요. 뭐 또다시 물론 일병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뭐 체력의 전개는 가능한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만 이게 2등급의 1700에서는 위너스 글로리를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대안의 마필로는 저는 7번마 라이언스타. 라이언스타가 어쨌든 간에 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라이언스타라는 마필은 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리도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미 7월 달에 1800에서 뭐 선행을 가서 입장을 차지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역시 단거리 경주 빠른 페이스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라이언스타가 늘어난 경주 거리가 절대 나쁜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단독 선행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히 높고 상대적으로 더블럭키나 가이아 썬더는 역시 1700은 좀 어려운 그런 마필들입니다. 역시 이 두 마필도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기본 막고는 12번마 신조대역과 7번마 라이언스타 12번 7번 막고를 역시 기본 막고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경주 1400으로 펼쳐지는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입니다. 서울, 부산 2세마들 능력마들 총 출동했죠. 16두 출전했는데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왔는데요. 충마가 없습니다. 이 유로파라는 마필 중심으로 배담하는 돌아알테오죠. 뭐 11번마 아이스마린, 3번마 네오시대, 7번마 원더월, 8번마 파이널부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유로파를 세게 안 봅니다. 이 유로파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물론 이제 부산 경마장 경남신문배 이세마 대상경주에서 옥마신 낙선을 거두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전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풀렸던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유로파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스프린터예요.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200하고 1400하고는 저는 정말 많이 다를 것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이 유로파라는 마필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19조 김영과 마방에서 같이 나온 7번 원더월이 1400이라면 더 낫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력은 유로파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끈끈한 끈기까지 가지고 있는 원더월이 상대적으로 유로파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4번 무한열정도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사실 무한열정은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기를 바랬습니다만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는데 초반부터 이번 경주는 추입을 염두에 두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거예요. 앞선이 무너진다면 뭐 무한열정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고, 역시 뭐 이번 경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대복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노려가야죠. 따라서 뭐 이번 경주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뭐 신의 마필이라고 봐야죠. 1400이라는 경주 거리의 변수 정말 크다고 봅니다. 그 변수를 노리고 짭짤한 배당, 중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의 세 번째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0경주 국산마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3번마 시대여왕, 4번마 소아라 여왕 이 두 마필, 승문전을 가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고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액면적으로는 뭐 두 마필밖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두 마리 팔리는데 시대의 여왕은 인정이 돼요. 시대의 여왕 같은 경우는 뭐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뭐 무려 4kg의 감량이점 그리고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정말 유리하죠. 기본적으로 뭐 시대 여왕도 거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뭐 지난번 1400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1200으로 경주 거리가 줄어들었다면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대 여왕은 인정이 되는데 4번 소라 여왕은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제 5마신의 낙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전개가 너무 기가 막히게 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승문전을 가는 두 마필 3번, 4번의 대끼리 승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 대안의 마필은 저는 6번마 에이스 더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에이스 더블은 2등급에서 지금 3등급으로 강군이 된 그런 마필이죠. 근데 부담 중량이 2.5kg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54.5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시대 여왕이나 소가라 여왕 같은 경우는 4군에서 뛰다가 이제 3군을 맞이한 그런 마필이고 에이스 더블은 2군에 있다가 3군으로 내려온 그런 조건인데 부담 중량 차이가 별로 없다면 에이스 더블도 충분히 가능하죠. 또 에이스 더블도 12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 액면은 좀 떨어집니다만 상대도 약해졌고 부담 중량도 적절한 에이스 더블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넷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주인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1400이기 때문에 역시 좀 재밌는 그런 에이스죠. 배당판은 뭐 2번마 신규 왕자, 7번마 설로, 5번마 야오션샤인, 1번마 미소왕자 요 네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거라 있는데 일단 인기 마필 중에서는 미소왕자가 상당히 재밌죠. 일단 뭐 1번 게이트에 이점도 지니고 있는 점도 장점이긴 합니다만 1400으로 줄어든 경주가 거리가 유리한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뭐 이 마필은 지난 5월달에 2000m에서도 8마신 낙승을 거둔 그런 전적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는 뭐 최근에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조건인데 이번 경주는 컨디션도 좋아졌고 또 1400이라는 점 선행이 됐든 선행이 됐든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미소왕자가 근소하게 남아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고 복병은 저는 4번 월드장이라고 봅니다. 이 월드장이란 마필은 역시 뭐 1400에서는 되는 마필이죠. 지난 8월 달에도 고비당을 터뜨렸고 또 9월 달에도 코차에 3차 그리고 10월 9일 경주는 진로가 너무 심하게 막히는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적당히 팔렸는데 좀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 때문에 뭐 이렇다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역시 페이스가 좀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월드장에 막판 빛나는 추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일본 미소왕자가 1400이기 때문에 유리하고 보병만은 역시 4번마 월드장의 막판 취입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미소왕자가 됐든 아니면 월드장을 됐든 아니면 과감하게 뭐 월드장을 배팅해 축으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따라서 마지막 경주 인기마에 대한 관심보다는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번 주 또 건승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